자, 지금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어쨌거나 하루하루 날은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덧 벌써 꼬꼬마 의사 양반들이 논문이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걸 전공할 것인지 어떤 과목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정하는 시즌이 또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물론 다들 전공 정한다고 전공의 지원을 위해서 시험도 칠 준비한다고 수고들 하시고 있는데 너무너무 출중해서 의사 면허 박탈될 예정이지만 입사 3개월도 안 되어서 중환자실 담당 일을 한다는 우리 같은 의사 양반들이 들으면 박장대소할 그렇게 대단한 분도 계시긴 하지만요. 주작을 못하면 썰을 못 푼다나 뭐다나. 여튼 그래서 이런 분이야 소설 속에서 잘 살아가시다가 면허 취소되라고 그러고 요새 사람들이 어떤 과목에 관심이 많나 과연 지금까지의 난리 CCTV니 뭐니 공공이되니 뭐니 난리 났던 지난날에 이어서 과연 이제 젊은 신규 의사들의 과목 선택은 어땠을지 확인을 해보니까 바로 이랬던 겁니다. 어차피 결과야 뻔할 테니까 결과를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 채널을 오래전부터 봐왔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3년 전에 저는 소아청소년과가 사라질 거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 이때 당시만 해도 코로나 같은 병은 있지도 않았지만 이미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에서 소아청소년과가 살아남기가 힘든 상황이었고 보험 진료로 수익을 보려면 하루에 100명 넘게 봐야 하는데 따로 비보험 수익 구조도 없는 데다가 저출산으로 아이는 계속 줄어드니까 에잉씨 이럴 거면 소아과를 접자! 소아과를 폐과하겠다고 당시에 소청과 의사회장이 한번 으르렁을 시전했었죠.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망한 과다 뭐다 말은 나오긴 했지만 아니 과를 아예 접는 거는 좀 에바 참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또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신생아 중환자실 교수 구속 사태, 코로나 사태 터지고 공공의대 한다고 별 시덥지 않은 도발이나 하고 그게 옳지 못하다고 파업하면서 거부하니까 더더욱 손가락질이나 받았죠. 그 결과로 2021년 신규 전공이 모집돼 소아과를 포함한 소위 사람 생명에 직결인 과목인 바이탈 보는 과목은 초토화가 되었죠. 소아과 지원율이 71%니까 말 다 했었죠. 자, 그럼 이 사태를 뚫고 이번 2022년 전공의 지원율은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23.1. 뭐요? 혹시 오타 아니냐고요? 정원이 182명인데 42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4년의 수련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준다. 4년간 뺑이 안 쳐도 3년만 하면 전문의로 인정해 줄게 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학회에서 단축을 시켜주건 말건 이제 단 42명, 무려 23.1%만 소아과에 지원했다는 거죠. 이제는 그냥 기피과가 되었다는 겁니다. 흉부외과야 원래 항상 안 좋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사실 절대로 그러려니 할 일이 아니긴 하지만요. 이번에 소아과의 몰락은 큰 충격이죠. 물론 그 이면에는 한국인을 더 이상 태어나지 않게 하고 싶은 크예건님의 음모가 숨어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출산율이 개박살나서 인구 숫자는 수직 하락하는 중이고 당연히 관련 업종도 망하는 게 순리죠. 소아청소년과는 진료 대부분이 국가보험 관련 부분이라서 국가가 진료비를 통제하는 과목입니다. 당연히 고객 수는 줄어드는데 그리고 늘어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 당연히 신규로 이 망해가는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이 적은 건 그거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너도 나도 치즈 닭갈비 유행할 적에 음식점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만 봐도 돈이 되겠다 뭔가 벌리겠다 하면은 그때서야 신규 진입자가 오는 거지. 다 망해가는데 누가 들어와요. 그리고 이렇게 소아과가 망해가는 건 그냥 어린이 신생아 봐줄 곳이 없어지는구나 하고 끝날 일이 아닌 게 소아과가 없으면 소아응급을 못 받으니까 응급실을 닫아야 하고 신생아를 못 보니까 신생아 중환자실도 닫아야겠죠. 신생아 중환자실이 없으면 산부인과 출산도 그냥 망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요새 결혼 나이 팍팍 늡니다. 대부분 의학적으로 노산입니다. 노산. 팔팔한 20대에 임신하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나이가 늘어날수록 애가 잘못될 위험도 있고 여러가지 이벤트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결국 이런 신생아 중환자실 환경이 없으면 애를 살릴 수가 없으니까 산부인과도 덩달아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응급실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이 망해버리면 당연히 나라에서 정하는 상급 종합병원, 흔히 3차 병원이라고 부르는 시설, 대부분 대학병원이 그렇긴 한데 3차 병원인 걸 유지를 하려면 기준에 맞춰서 응급실하고 중환자실이 필요하죠. 그런데 신생아 중환자실이 빵꾸가 나면 당연히 3차 병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난도 수술, 고난도 환자 진료비에 대한 비용 지원금이 끊겨요. 병원 수익이 크게 줄고 운영이 힘들어지죠. 앞으로 출산에도 더더욱 치명적이고 소아 진료는 그냥 끝장날 거고 10년도 안 가서 지금처럼 편하게 소아과 다니고 하는 게 불가능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처음부터 웃기는 일이에요. 전공의가 모자라다고 병원이 망하는 게요. 교육생 모자라다고 필수 의료가 망가지네요. 이미 나와있는 전문의사 데려와서 고용하면 될 텐데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전문의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도 임상교수 1, 2년 차인 사람들이 자기 몸을 갈아가면서 힘들게 소아과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만 절대로 필수과에 지원을 더 많이 해준다든지 필수과를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든지는 전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노예가 필요한 거지 적절한 대가를 주고 사람을 쓸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나라에서 싫어요. 작년 이즈음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올해 와서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는커녕 자꾸 그지 같은 이야기가 나와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소아과는 정말 안녕. 그동안 조짐당했기도 했지만 대한민국의 씨를 말리려는 의지 덕분에 이제 정말 조금만 지나면 소아과 아니 그냥 전부 병원이 그냥 다 망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러면 또 서울 집값 팍팍 오르겠네요. 그것도 강남쯤 되어야 소아과가 몇 명만 남을 거 아닌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